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가 쉬는 동안 엔터가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자율주행 섹터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AI는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런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올해 유망 섹터, 올해 유망 주식 어느 쪽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세무사님 유튜브 채널 보면 최근에 뭐 핫한 종목들 잘 맞추셨다고. 기가 막혔죠, 아주. 사실 핫한 종목이라기보단 업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업종을 잘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이제 주식 관련 책 4권과 세무책 1권 5권을 썼는데 책 제목에 사실 제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를 다 나타냈어요.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이죠. 네, 저는 책을 쓸 때 어찌 보면 책 제목 그리고 책의 목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책 4권 중에 한 권이 이제 성장주에 투자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를 스스로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야, 이정용 세무사가 뭐야? 세무사 하면은 뭐 같이 투자하겠네. 재무제표 보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요즘에 이런 경제 채널이 워낙 많아졌고 근데 그 중에서 뭐 압도적인 건 김 작가 채널이고. 근데 또 이제 김 작가 채널에도 너무나 많으신 분이 나오니까. 여러 채널에 나오시는 분 다 보면 정말 한 달에 한 100명은 봐요. 근데 그럼 그 100명의 얘기를 다 들으면 도움이 되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 주식이라는 건 객관적인 게 있고 주관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 객관적인 것만 말하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지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대주법 본다면 객관적인 팩트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작년에 25% 35%는 굉장히 10년에 한번 빠지는 수준이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바닥을 쳤다. 지금은 그 바닥을 안 치고 쌍바닥 지점이다. 근데 뭐 지금 지점에서 바닥으로 다시 떨어질지 오히려 올라갈지 지나봐야 안다. 이게 딱 팩트만 전하는 거고 여기에서 주관적 판단까지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바닥으로 갈 확률이 높아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저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이제 주관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100명의 분이 다 다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누구는 떨어진다 그러고 누구는 오른다 그러고 또는 심지어 종목 선정을 할 때 누구는 재무제표 보고 누구는 재료를 보라고 할 것이고 또는 누구는 성장주를 보라고 하고 누구는 가치주를 보라고 할 것이고 근데 그거를 다 공부한다고 다 내 것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어찌 보면 뭐 저를 패널이라고 한다면 맞는 전문가 맞는 패널을 봐야 되는데 그럼 저는 주식 종목 분석을 할 때는 3박자 투자법을 합니다. 재료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그리고 저는 시장을 버텀업으로 종목 위주로만 하지 않고 탑다운으로 해요. 시장 전체를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훨씬 선호하고요. 그리고 저는 보수적이지 않고 공격적입니다. 여기에 맞는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도 놀러와 주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그래도 좀 잘 맞춘 이유는 성장주 애들이 기가 막히게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작년 한 12월부터 12월 초부터 이야기했던 애들이 있는데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자 이런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주식 투자 저처럼 오래 하신 분들은 12월 달에는 접근하는 종목들이 기술주예요. 성장주 시대가 아니더라도 그 이유는 CES가 있기 때문이에요. 1월 달 CES를 앞두고 CES에서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2월 달엔 대부분 CES에서 나올 기술들에 대한 그 관련 종목들을 연구하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이 가능했던 건 로봇, AI, 그리고 애플의 엑셀 기기 뭐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그런데 실제 CES에서 로봇 AI가 굉장히 많이 선을 보였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고 AI와 로봇에 기가 막힌 재료가 2개가 나온 거죠. 뭐죠? 저는 원래 CES만 봤는데 기가 막힌 재료가 2개가 나온 거죠.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이거는 로봇 관련주에 굉장히 큰 힘이 된 재료예요. 자, 제가 전망이 아니고 팩트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다 나쁘다 이건 더 오른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더 오른다는 말씀을 하고 싶지 않고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올랐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언제부터 올랐어요? 1월 초부터 올랐죠. 얼마에서? 뭐 한 33,000원에서 66,000원 딱 2배 올랐네요. 한 달 안 된 시점에 딱 2배가 올랐고 이 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에서 500억 규모 유상증자가 들어간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갔냐? 원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에 LG그룹과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 이 세 그룹에서 대놓고
우리는 로봇 산업에 진출할 거야, 집중할 거야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이미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기업을 이미 인수를 했었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 관련 재료로 어떤 기업하고 엮였대. 가장 큰 재료가 삼성전자 재료인데 그냥 대놓고 뭐 유상증자 500억이 들어가 버리니까 2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원래 CES 때문에도 로봇 관련주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대장주가 탄생하니까 관련 로봇주들이 많이 오르는 거죠. 네. 로봇주가 일단 많이 올랐고 1월 달에. 두 번째 오른 AI도 되게 재밌어요. AI 현재 움직였던 대장주는 솔트룩스라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한 12월 말부터 얘가 뭐 한 8,000원 정도에서 24,000원까지 3배가 올랐는데 3배 오른 종목을 제가 좋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기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 기법. 분석법. 시장을 분석할 때 이런 종목이 나오면 왜 오르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올랐냐면 다들 지금은 들어보셨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오픈 AI로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챗 GPT예요. 요거를 작년부터 재료가 슬금슬금 나온 거죠. 네. 근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구글보다 뭐 더 잘 가르쳐줘. 이제 구글 검색보다는 챗 GPT로 다 물어보면 다 바로 답을 해줄 텐데, 심지어는 음성도 가능해지는 시간이 이제 올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AI 기업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구글, MS 이런 데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AI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 IT 회사들, 삼성전자, LG전자, 통신회사, SK텔레콤, KT, 그리고 플랫폼 회사, 카카오, 네이버. 이 6개의 기업들은 지금 AI 기술들이 있을 것이고 또 관련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챗 GPT 재료에 편성하면서 굉장히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연말부터 AI 로봇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말했던 종목들이 뭐 대부분 2배 아니면 50%씩 오르니까 뭐 되게 잘 맞췄어 하지만 제가 잘 맞췄던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겸손하게 말하면 원래 CS를 앞두고는 신기술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마침 챗GPT랑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참여가 불을 지핀 거죠. 뭐 그 정도로 약간의 자랑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잘 맞추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2023년에 유튜브 썸네일에 많은 돈의 축제가 벌어질 섹터는 어디일까요? 돈의 축제가 벌어지나요? 요즘 유튜브에 제일 핫한 건 돈의 축제,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역대급 위기, 교차적으로 다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게 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의 축제죠. 그래서 어쨌든 세무사님은 진짜 무서운 거 안 온다. 그래서 지금 주식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어디 쪽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네. 제가 뭐 매달 강연회도 하는데 강연회에서 제가 이렇게 업종을 말할 때 꼭 말하는 3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산업에서 굉장히 큰 산업, 바로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산업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1위, 2위 산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죠. 2차 전지까지. 그래서 2차 전지까지 한다면 시가총액으로 뭐 4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쵸.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팩트 체크는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게 시총이잖아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1위 기업이에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1, 3위죠. 2위 기업이, 2위 산업이 제가 보기엔 자동차를 2차 전지가 넘어서지 않았나. 왜냐면 2차 전지에 LG에너지솔루션 있죠. 삼성 SDI 있죠.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에코프로비엔,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이 쫙 10위 안에 질비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의 색깔이 지도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거의 2위까지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죠. 셀트리온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조건 탑4 안에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의 산업. 원래 과거에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약했기 때문에 그냥 전차였어요, 전차.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강 사장은 전차 군단이 움직이면 되라고 할 정도로 전자와 자동차였죠. 그래서 지금도 현대차하고 기아가 딱 있는데 기아가 11위 밖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좀 자동차 산업은 좀 쇠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4대 산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4대 산업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뭐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 또는 제약바이오 쪽은 요즘 같은 경우는 신약개발보다는 미용, 성형 또는 치과 뭐 이런 쪽 아니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완성형 만드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좀 조정이 깊으니까
리튬 관련 소형주들이나 아니면 뭐 양극재, 목재, 자동차는 사실 매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산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대부분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아주 큰 장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로봇, AI 이런 게 대기업엔 지금 물론 삼성전자도 로봇 한다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유상증자 참여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실 건 큰 장일 때는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막 2배 가고 또는 뭐 삼성전자가 막 5만 원에서 9만 원 가고 하지만 지금 그 정도의 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대형 섹터보다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들이 편입되어 있는 그런 섹터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AI하고 로봇은 일단 이미 움직였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아직 안 움직인 애들 또는 뭐 움직이고 꿈틀대는 애들은 일단은 엔터도 이미 움직이긴 했지만 AI나 로봇처럼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엔터는 뭐 올해 큰 자료가 없냐?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그 이유는 하이브가, 그러니까 저는 대장주를 꼭 보거든요. 근데 엔터의 대장주는 하이브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르니까 로봇주가 다 오르고 솔트룩스가 오르니까 AI가 다 오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저점 이후에 정말 탄탄하게 3달 이상을,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 저점을 안 깨고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면 다시 저 저점을 깰까 해서 안 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나 작년에 요 급락 구간에 나왔던 재료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BTS 이제 그룹 활동 중단. 그러면 이제 하이브 끝났네 했는데 바닥 찍고 그 지점을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룹 활동은 끝났지만 개인 활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그리고 또 뭐 저도 요즘에 아이돌 잘 모르지만 뭐 뉴진스라는 그 걸그룹이 이제 또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뭐 하이브, JYP, SM 이런 종목들 차트가 다 살아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OTT 쪽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엔터에서도 기획사 쪽보다 저는 OTT 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그 이유는 작년부터의 흐름이 있어요. 대박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웹툰 관련주들이 올라요. 일단 대부분의 원작이 웹툰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웹소설 관련주들이 일단 움직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을 만들었던 제작사들. 근데 지금 그런 제작사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뭐 최초에 막 킹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고 카지노 있고 근데 또 올해 들어서도 이런 OTT 제작사들이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애들이 웹툰 관련주들이고 또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는 사실 공중파 드라마 모르는 주연들이 더 많아요. 근데 OTT 주연들은 이분들이 드라마를 치고 뭐 이런 분들이죠. 맞아. 최민식 배우가 지금 카지노에 주연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뭐 무빙이라는 작품에는 정말 주연급들이 다 나오고 뭐 제작비가 뭐 500억, 60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OTT 제작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클 것이다. 왜냐면은 OTT 제작업체들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죠. 우리나라만 디즈니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작년 가을에 신작 발표회를 할 때 기대되는 신작 2개를 꼽았던 게 카지노하고 올해 시작되는 무빙이었고 또 심지어는 넷플릭스 회장은 오징어 게임 추리닝을 입고서 방송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엔터를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고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가 쉬는 동안 엔터가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의 업종을 더 고른다면 사실 AI하고 로봇이 움직일 때 못 움직인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걔도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것 같다.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왜냐면 우리가 AI 관련 종목들이 뭐 이제 막 상장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뭐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막 상장됐냐 그렇지 않아요. 뭐 2, 3년 전에도 계속 로봇 관련주도 있었고 AI 관련주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언제 움직이겠어. 야 AI가 무슨 말이 돼? 로봇이 어딨어. 뭐 너네 집에 로봇 있니? 근데 곧 이제 각 집에 로봇이 하나씩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요번 CES에서의 기술 특징이 실생활에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평론이거든요. 그러면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용 로봇 또는 대단한 로봇을 넘어서서 이제 실생활에 관련된 우리의 심부름을 해주는 로봇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커피를 타주는 로봇 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는 로봇, 뭘 운반해주는 로봇, 택배 로봇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이제 가까워진 거죠. AI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 AI가 뭐 되겠어? 근데 챗 GPT가 딱 나오는 순간 눈앞에 보인 거죠. 네. 되네? AI 기술이 굉장한 거구나. 그 마찬가지로 지금 자율주행도 이렇게 딱 문이 닫혀 있는 판도라 같은 거예요. 야, 자율주행이 되겠어? 충분히 되죠.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우리나라 기술이 뭐가 있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로봇은 기술이 뭐 미국만 할 것이며 AI는 미국만 할까요? 근데 하지만 2배, 3배씩 오르는 종목이 로봇과 AI에서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섹터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주 성장주 라인에서 기존에 올랐던 AI,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는 기술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엄연한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 보급 세계적인 문화 보급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성장주의 반열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큰 섹터로 얘기한 건 이제 엔터랑 OTT였고 이제 자율주행 섹터 아직 열린 공간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AI 로봇 해주셨는데 AI 로봇은 사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시면 어찌 보면 이제 요즘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이브도 제가 엔터 대장주 시총이 크니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사라 말아라가 아니고 이제 표본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2차 전지에서 사실은 삼성 SDI 있죠. 삼성 SDI 차트를 보면 2차 전지가 원래 움직였을 때가 2017년, 18년이에요.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가 요즘에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데 2017년, 18년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2017년 초에 삼성 SDI가 뭐 한 9만 원, 10만 원이었죠. 자, 2017년 초에 9만 원이었던 삼성 SDI가 고점을 2018년에 얼마에 찍냐면 25만 원에 찍어요. 그러면 이게 10만 원이 25만 원이 됐죠. 2.5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 지수로 치면 지수가 예를 들어 1,500에서 한 3,500 가야 될 지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2017년 초에서 2018년까지 지수가 오르다가 떨어졌죠. 오르다가 떨어졌던 그 지수 시기에 삼성 SDI는 바로 2.5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올랐을까요? 2차 전지의 선도주였어요. 그때는 LG화학보다도 훨씬 빠르게 움직였고요.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게 이제 성장주잖아요. 2차 전지는 이 당시에 최고의 성장주였어요. 그러면 25만 원에 물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고점에서. 몇 달 정도 물려 있었을까요? 한 6, 7개월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토막이 난 것도 아니야. 25만 원 다음의 저점이 얼마였냐면 한 20만 원 정도죠. 여기서 코로나 저점에 좀 많이 빠졌다. 근데 코로나 저점은 사실 얘만 빠진 건 아니니까. 코로나 저점을 제외시킨다면 한 20만 원이거든요. 그럼 25만 원에 사서 20만 원이면 20% 하락이잖아요.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반토막 하락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20% 하락이었죠. 20% 하락해서 25만 원 회복한 다음에 25만 원에서 얼마를 갔어요? 80만 원을 갔죠. 그러면 25만 원에서 80만 원이면 역시 3배 이상이죠. 3배 이상이라는 얘기는 지수가 코로나 저점이 얼마였냐면 1,400이었고 3,300이니까 1,400에서 2배면 2,800. 2,800에서 또 0.5배면 3,400 정도 되니까 2.5배 정도 오른 거예요. 1,400에서 3,300이면. 그러면 그 시기에 코로나 저점에 삼성 SDI는 20만 원 미만 18만 원이었죠. 80만 원이면 4배가 오른 거예요. 지수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게 성장주고요. 또 꺾일 때도 다른 애들보다 별로 덜 꺾이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제가 픽을 했던 로봇과 AI는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런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종목이 바뀔 수도 있죠. 지금 현재는 뭐 솔트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도주로 쫙 움직이고 로봇주하고 AI주들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2배씩 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이 20%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AI 종목, 다른 로봇 종목들이 또 나오는 거죠. 2차 전지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17, 18년에 1차 상승을 하고 한 6개월, 8개월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다시 2차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봐서는 이제 AI와 로봇은 시작점이다. 다만 종목이 바뀔 수는 있으니까 우리가 섹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 AI와 로봇에서 종목을 계속 연구하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4가지 산업 중에 2차 전지는 좀 특별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근데 뭐 반도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질문 잘 안 받는데 2차 전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은 거죠. 왜냐? 이렇게 저처럼 성장주를 좋아하거나 우상향했던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은 2차 전지를 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장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조정이 온 거죠. 네. 그럼 이제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더 올라갈 것 같았고 네. 성장이 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조정을 받지? 자, 그러면 다시 언론으로 돌아가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성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네. 저는 성장이 안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아직도 제 주변엔 전기차를 안 타고 있으니까. 전기차는 계속 타야 된단 말이죠. 네. 무조건 팔려야 돼요. 그러면 근데 조정받아 당연하죠. 매일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아까 삼성 SDI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한 6개월, 8개월 동안 20% 조정받다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3년 후에 업종 지수를 깠는데 지금 업종 지수 은행이나 건설보다 2차 전지 업종 지수가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은 저는 90%라고 봅니다. 3년 후 또는 10년 후 그게 성장 산업이거든요. 건설업 지수나 은행업 지수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2차 전지 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훨씬 높은 지수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침이 물론 하루 이틀 부침이면 궁금해하지도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겠죠. 속상해하지도 않겠죠. 근데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니까 걱정을 하실 텐데 그 세 달이 세 달 한 번 더 또는 세 달 한 번 더 한 6개월, 9개월 정도만 지나면 그것도 최장으로 봤을 때 그러면 충분히 다시 원금 회복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업종이라고 봅니다. 성장이 안 끝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좀 물려 있을 수도 있는데 큰 걱정은 하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 전기차 아직 많지 않다. 그렇죠. 전기차 없잖아요. 저희 집 주차장을 저는 매일 봐요. 매일 봅니다. 파란색 번호판이잖아요. 예전에 사실 전기차가 난 전 테슬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대차도 워낙 많이 팔리니까 이제 파란색 번호판을 보면 되는데 정말 10대 중에 한 대, 두 대예요. 한 대? 한 대 안 되죠. 네, 두 대도 안 돼. 10대 중에 한 대?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10대 중에 9대가 팔려야 되는데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